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주유소 3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빨갛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주유소 3부 이지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종목별 등락은 상당히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고 코스피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섹터나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나뉘는데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분기점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와 단기적인 박스권까지 상승으로 그치냐의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재편되면 이제 결정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중요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등락을 보면 장 초반에 외국이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졌다가 장이 마감되는 시점까지 보면 오히려 이제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장 중반이나 후반에 가면서 기간의 액티브 자금들이 서서히 저점에서 유입되면서 사야 될 종목은 좀 사 들어가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일어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종목들은 주도주 중에서도 핵심적인 주도주로 등락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조정 구간에서 지내왔던 주도주들이 일부 재편되는 모습을 좀 보일 거고 거기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쪽으로 유입이 강하게 돼서 핵심 주도주를 부상하느냐의 여부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지금에 대한 시장은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좀 관망하면서 주도주를 좀 탐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뉜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에 또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요. 네, SK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6만 7천 원이고요. 30%요. 26만 7천 원이시면 지금 수익권에 계세요. 네네. 네, 그래도 오늘 좀 상승한 모습 보여서 위원님과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6만 7천 원이면 매수를 잘하셨네요. 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월 달? 4월 달 좀 했을 거예요. 보유를 그래도 한 2달 정도 하셨네요, 그래도. 네네. 네, 이제 SK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자회사들이 어떻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춤을 춥니다. 뭐 알고 계신 것처럼 SK 바이오팜부터 상장될 때부터 주가 등락이 크게 나왔던 경우,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한 이유, 또 급락한 이유, 자회사 중에서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다시 이제 기업 분할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 자회사의 등락에 따라서 좀 나뉩니다. SK 자체로는 실적은 뭐 올해 굉장히 좋을 걸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SK가 약간의 주목을 좀 받으면서 기간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는 상승 좀 턴할 수 있는 위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조금 넘어갈 수 있고, 하지만 이제 1월 달에 고점을 넘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6만 7천 원 상당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차적인 목표 가격은 3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만 원 정도까지 자꾸 좀 보유를 하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전에 이제 저점 형성했던 23만 7,50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3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면서 33만 원까지 익절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요. 예. 지금 지주 사건만 제가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 연금보험 막 들어가던 거 다 해약해가지고 3개에다가 지금 나눠서 넣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를 좀 팔았다 팔고 사고 안 하고 그냥 쭉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사고 팔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 이걸 그냥 쭉 갖고 가고 싶거든요. 그냥. 쭉 가져가세요.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네, 쭉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주사들이 은행이나 예전처럼 각광을 받아서 네네. 뭐 주가가 몇 배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종목 상담을 한 종목밖에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네네, 종목을 알아요.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SK 같은 경우는 34만 원 단기 목표 가격을 보고 거기서 만약에 주가가 34만 원 넘어서 좀 진행이 좀 우호적으로 되면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유는 좀 하시면서 SK는 가지고 좀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팔았다 안 하고 그냥 쭉 가져가 되겠죠. 그냥 배당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내려오면은 그냥 또 사고 하려고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셔도 그래요? 되기는 되는데 굳이 지주사를 가지고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에 네네.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가 지주회사가 SK텔레콤 어딘지는 말고 모르겠지만 SK 지주사인데? 기업 분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지주회사들은 지금 현재 자회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회사가 IPO라든지 분할된다는 이슈가 나오면 최근에 주가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장기로 가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 원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네, 예. 저희 일단 SK가 지금 자회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조언 꼭 참고하시면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아주 아이비에 네, 아주 IB 투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300원.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0주요. 아, 네, 혹시 지금 TV 소리 때문에 조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네, 소리 들었습니다. 네, 이제 몇 퍼센트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500주요. 그럼 30% 정도 네. 보유하시고 계신데 지금 네. 조금 하락폭이 이어져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넘겨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예, 7,300원의 매수 단가세요? 네. 이제 사신 이유는 지금 이제 뭐 IB 투자 같은 경우는 테마 많이 엮였다 그렇죠. 3월 달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뭐 바이오 관련된부터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이 많이 엮이면서 주가가 3월 달, 4월 달에 급등했고,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이 급등 이후에 4월 달, 5월 달에 행보 구간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잘 거쳐서 그다음 이제 이 5월 달에 상승했을 때 직전 고점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꺾였다라는 말은 시세가 이제 한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차익 매물이 나왔던 가격대가 8,400원대부터 9,350원 요 가격대에 있던 요 구간에서 차익 매물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힘을 내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어쨌든 모멘텀과 이슈에 기대서 올랐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게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속 반등을 내려가는 줘서 거예요?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반등을 주면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제 이 종목을 좀 뭐 장기간 보유하겠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너무 길게 보유하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들이 해야 되겠네요?
손절을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손절할 때 좀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반등이 좀 나올 때 손실을 줄여서 손절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보면 내려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그래도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조금 나올 때 청산을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까는 아무래도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고를 때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다 싶은 시점이 나올 네.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조금 내려왔잖아요. 네. 어차피 아래쪽에 지지선 6,57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단번에 이탈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6,570원 좀 놓고 네. 이 종목이 반등이 잘 나오면 매수했던 가격보다 살짝 위에 7,500원, 7,540원 정도 요까지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기까지 나오는지 예. 한번 조금 확인하시면서 지금 거래일수로 보면 7거래째 빠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빠질 때 거래량이 지금 준 상태 나왔거든요. 그러면 반등은 빠르면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반등이 네. 나올 때 7,540원까지 목표 가격을 잡되 꼭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가능하면 정리를 좀 하세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손절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팜이요. 네, SK 바이오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11만 7천 원에 50%요. 네, 50%시면 꽤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 계세요. 예.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여기서 더 얼마나 오를까 해서요. 아, 얼마나 또 오를지 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전달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 종목 이제 매수하신 가격은 괜찮은 가격에 들어가셨네요. 대부분 이 종목은 좀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잘 참으셨다가 그래도 좀 밑에서 들어가셨다 그렇죠. 어느 정도 상장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많이 거쳤고 차익 매물도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주가가 19만 원대 이상 넘어갔다가 이제 10만 원까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었다 그렇죠. 반토막이 났었고 이후에 이제 조금 수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이 좀 바뀌는 부분은 기간 수급이 조금씩 매수로 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한매 일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바닥을 좀 잡고 상승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승에 좀 한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상승의 한계는 이전에 급락했던 요 구간에서 보시면 개인들의 이제 물량들이 조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가면 개인들 물량 때문에 바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1차 목표 가격을 14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만 5천 원까지는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집되는 부분을 좀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4만 5천 원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상승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추세적으로 좀 길게 14만 5천 원 이상까지 좀 보려고 하면 아마 여기서는 한번 가격이 부딪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4만 5천 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1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만 원요? 네. 예. 네, 위원님 전략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동국제강입니다. 네, 동국제강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1,700원에 30%입니다. 21,700원이시면 오늘 또 7%대 가량 올렸거든요. 언제 들어가셨던 거예요? 오늘 오전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 잘 들어가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익선으로 네. 들어갔는데 네. 이게 또 오늘
시외에도 오르고 그래갖고 이게 내일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갖고. 알겠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위원님께 질문 넘겨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입 잘하셨어요. 아, 예. 진입 잘하셨고요. 추천 받아서 들어가셨다고요? 예. 잘하셨어요. 오늘 철강주를 사시는 거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면은 사실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오늘은 철강주를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 이 이전에 들어왔던 대부분의 이제 철강 종목들 마찬가지인데 이전에 들어왔던 장기 물량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외국의 이제 수익 물량들이 매도를 하고 나갔거든요. 그 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철강주의 흐름과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본다면 지금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고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를 조금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모든 물량을 철강 쪽에 한 번에 싣기는 좀 어렵고요. 분할로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 좀 하셔야 되고 그동안 이제 철강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 원자재 가격 급락의 패턴을 보면 가장 먼저 급락을 철강이 했는데 최근 등락에서는 가장 적게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철강석에 대한 조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철강이라는 자체 내 내재적인 이제 가치가 좀 증가할 수 있고 또 지금 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2분기 실적은 철강주가 거의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강주를 사더라도 2분기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불과 다음 주에 넘어가면 실적 시즌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때 들어가면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철강주들은 반등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부각되기 전에 사야 된다라고 보면 역시 오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이제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계속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알력에 의해서 부결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합의점이 이제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제 또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본다면 그 합의가 임박하기 전에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를 본다면 철강주를 이번 주에 조금씩 가지고 계시거나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또 맞습니다. 또 맞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오늘 매수 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뭐 가지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만약에 이제 짧은 관점으로 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목표 가격은 27,000원입니다. 27,000원은 제가 봤을 때 1, 2주 안에 그냥 달성될 목표 가격이고요. 조금 더 나는 이제 이 호흡을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목표 가격은 3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번에 형성했던 저점 뭐 2만 원 정도 찾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잘 하셨어요. 네, 철강주 흐름이 지금 아주 좋다는 팁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문자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고민들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트 진로인데요. 39,125원에 들어가셨고 4%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0.13% 하락한 흐름을 보였는데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하나요? 되나요? 소비주들이 일단 한 바퀴 돌았고요. 그러니까 순환매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 이제 순환매에서 살짝 밀려났죠. 그러니까 순환매에서 이제 살짝 밀려나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데 소비주에서 일단은 실적이 좀 문제가 되는 섹터들, 뭐 라면이나 이쪽을 좀 제외하고 나면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 조정을 받지만 이건 조정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쪽에 이제 매집에서 들어왔던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지금 이제 조정받는 부분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계속 하셨으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은 다만 이제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좀 잡으신다면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35,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중기적인 이상, 계속 이상 보유한다는 관점 하에서 4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롯데케미칼이고요. 27만 3,900원대 들어가셨고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은 오늘은 또 소폭 상승을 했지만 좀 하락세인가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원님?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하락주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정을 상당히 오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가장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이 과연 이제 하락주들의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락주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넘기기가 좀 버거운 모습을 2분기에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전이 되는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어닝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지금 현재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섹터가 화학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구간으로 보신다면 아래쪽에 지지선은 25만 5천 원이고요.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온 부분은 좀 인상적인데, 내일도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권 지지를 좀 받으면 25만 5천 원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양봉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학주가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번호 공지 드리겠습니다. 02-3153-2612 또는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희 메디톡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메디톡스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3만 6천 원에 네. 비중 10%입니다. 23만 6천 원이신데 오늘 또 5%대 오르기는 했지만 예. 지금 이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이게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언제 들어가셨나요? 한 8개월, 10개월 그 사이 정도. 그래도 1년 가까이 지금 예. 두고 계셨는데 대응 최근에 방법이 많이 올라서.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메디톡스를 진짜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한 8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이 메디톡스는 천단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 모멘텀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고, 사실 이제 이 모멘텀이라는 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고, 정말 이 천단과 지옥을 이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장기 보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종목인데, 일단은 제가 그 뚝심은 정말 이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를 그 정도 보유하셨으면 상당히 뚝심이 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 상방으로 돌 때, 어쨌든 익제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 내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페이턴트 이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최고 이제 지금 좋았던 이슈까지도 하면, 이제 하나 열가기도 힘들 정도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4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제가 봤을 때 메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직전에 지지하고 이탈됐던 그리고 저항을 받았던 가장 최고 많은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위쪽으로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는 일정 부분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4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지금 현재 추세로 좀 볼 때는 돌파가 가능한 부분도 좀 보입니다. 돌파가 좀 가능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좀 대응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24만 5천 원의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나머지 물량들은 34만 원이 가능한지 한번 보는 전략. 이게 가장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24만 5천 원 매물대 넘어가지 못하고 좀 비리거리면 오래 보유하셨지만 손실을 안 보고 소폭이나마 일시권에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24만 5천 원 돌파가 되면 34만 원까지 보자. 24만 5천 원 돌파 안 되면 이번에는 가감하게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가 많았던 종목인 만큼 23만 5천 원 돌파되는지 그 시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현대중공업이고요. 네, 현대중공업이요. 31,362원에 네. 10% 비중 갖고 있습니다. 31,362원이세요. 네, 현대중공업 맞으시죠? 네, 현대중공업이에요. 한국조선해약 아니고. 아, 현대중공업이시면 지금 71,200원대로 종가가 71,100원? 네네네, 맞아요. 그럼 엄청난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오래도록 보유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그거를 제가 갖고 있다가 이걸 회사가 분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갖고 있던 거여가지고 주식을 계속 안 하다가 그냥 네. 작년에 어느 순간에 보게 돼서 네. 그거를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한 수익이 한 140%까지 올라갔다 지금 한 12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조선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현대중공업 쪽이 그 정유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단 좋은 소식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 네네네네. 시점인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주회사로 설정됐다 그렇죠. 네, 맞아요. 안에 이제 회사가 한국조선해양 있고, 현대중공업도 네. 있고, 뭐 네. 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네, 이 자회사들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들어오면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은 대부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아서 지주회사도 주가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씩 약간의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이 자회사들이 지금 이제 IPO를 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온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보면 이제 현대중공업도 지금 이제 재상장하려고 한다 그렇죠. IPO를 하면서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중공업 지주가 자회사의 어떤 IPO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면 그 정도 지금 계속 보유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지금 계속 보유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자회사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출렁거리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네. 일단 조금 하반기에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가능하면 보유를 하시면서 최고가가 79,300원 여기 정도 형성돼 있는데 여기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점에 매수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면 뭐 한 68,000원 정도 짧게 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장기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보다는 저는 그냥 좀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지지선을 좀 잡으신다면 지지선은 어쨌든 매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한 6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요. 여기 특별히 이틀을 하지 않으면 고점을 좀 넘어서서 가능하면 하반기까지 뭐 좀 비중을 줄여서는 내년까지도 한번 좀 들고 가보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요. 하반기까지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종목은 위지익 스튜디오고요. 네, 위지윅 매수가는 스튜디오요. 어제 13,800원에 매수했습니다. 예. 네, 몇 퍼센트 보유하고 계세요? 비중은 한 50%고요. 예, 어제 네. 애인도 사고 거래량이 터져갖고 샀는데 오늘 많이 팔고 그냥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제 또 장대 양봉이 조금 나오다가 오늘 또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위원님께 넘겨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안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제 수급을 보고 좀 사셨죠? 예, 어제 거래량도 터지고 또 애인도 매수하길래 습조차들어가 샀는데 오늘 이게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고 또 종목도 그냥 바로 빠져가지고 이게 반등이 나오면 다시 팔아야 되나 아니면 중기로 좀 가지고 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수급을 보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고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이제 대량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부분을 보고 샀잖아요. 외국인이 어제 한 45만 주 정도, 46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다음에 하실 때 외국인이 평소와 다르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매수한 물량이 예를 들어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70% 이상이 매도로 나오잖아요, 다시. 그러면 바로 정리를 하세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적어도 50% 이상은 유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연속되려면. 근데 대량으로 매수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한 46만 주 가까이 매수했는데 오늘 38만 주 바로 매도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70% 이상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고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이어졌다면 아마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14,600원 여기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왔을 건데 오늘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바로 매수했던 물량의 전체 70%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고점으로 물량, 그러니까 주가를 좀 밀어놓고 주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거래량이 어제 그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은 내일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도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양봉으로 돌리면 괜찮지만 내일도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이 종목은 14,000 이번에 찍었던 14,500원 근처 여기가 고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좀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라는 게 대량의 이제 거래량이 동반돼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야 될 자리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직전 고점이 넘어가야 될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크게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일 음봉이 나오면 가능하면 좀 빨리 청산하는 방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1,400원인데 굳이 11,4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음봉이 나오면 좀 빠르게 청산하는 방법. 만약에 내일 이제 다행히 양봉이 나오면 아마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14,600원. 그럼 14,600원 돌파 시도가 나온 데서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 본다면 오늘 음봉으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이 나오면 14,600원 돌파치도 나온지 보고 바로 내일 넘어가지 못하면 청산한다 이렇게 보시고 내일 음봉이 나오면 일단 고점이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짧은 반등이라도 바로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11,400원 길게 가져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좀 짧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단기로 대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음봉이 나오면 바로 청산하라는 거 권유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모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시청자님 이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샘CNS. 샘CNS 들고 오셨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250원에 네. 이제 40%예요. 40% 보유하고 계신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첫날부터 바로 들어가신 거죠? 상한가 가고 네. 조금 한 17%, 18% 빠졌을 때 들어갔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너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위원님 다시 올라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네. 위원님과 얘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더 기다리고 다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좀 특징이 공모받아서 상장된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이나 둘째 날 고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기간의 차익 매물이 바로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게 거의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나 둘째 날 상승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 공모가들의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모가 너무 고평가돼요. 그러니까 이미 상장 자체부터 이 종목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의 평균을 보면 거의 3년치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할 걸 다 계산해가지고 공모가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고평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날이나 둘째 날 개인들 이슈에서 올라가는 그 모멘텀이 딱 사라지고 나면 그대로 급락해 버리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대거 많이 쏟아붓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첫날, 둘째 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적어도
상장 이후에 한 몇 달은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게 요즘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샘CNS가 뭐 펀더멘털이 안 좋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이제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첫날에 찍었던 6,230원 있잖아요. 예. 최저가인데 여기를 제가 봤을 때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샘CN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괜찮거든요. 실적은 괜찮은 종목이라서 또 수급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더라도 6,230원이면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시더라도 6,230원 직전 저점 여기를 일단은 1차적인 지지선을 놓고 대응을 좀 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수급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개인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 가격대가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000원대에서 조금 살짝 위로는 개인들이 이제 매물이 좀 물려 있습니다. 7,000원부터 7,400원 사이.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7,000원과 7,400원 요 사이가 1차 목표 가격입니다. 여기는 6,230원이 지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좀 도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아주 장기로 볼 거냐, 과연 이제 세라믹 관련된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장기로 볼 거냐 부분을 본다면 저는 너무 장기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7,400원 잡으시고요. 지지선 6,230원.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그래도 이 순간보다 조금 더 길게 중기적으로 가져가겠다면 목표 가격은 8,25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3, 4개월 걸립니까? 예? 3, 4개월 걸립니까? 3, 4개월은 최소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래서 손절하려고 하면 손절 시점은 그러니까 손절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 7,000에서 제가 말씀드린 7,400 요 사이 있잖아요. 요때 올라왔을 때 그냥 과감하게 교체. 보유 종목 다 합니까?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전략은 7,000에서 7,400원 사이에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상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6개월간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은 실적은 괜찮지만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임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럼 이제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의 소중한 종목 고민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화신이라는 종목이고요. 1,3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스카이님이십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서 이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회원님?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가 들어왔고 테마 들어왔다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급등을 하고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는데 위쪽에 이제 차익 매물도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익 매물 좀 보면 11,300원 요 근처에서 이제 차익 매물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1.9 아마 단기적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1,300원 여기를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이 종목이 양봉이 나오면서 좀 괜찮은 모습이 나면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300원 그 차익 매물대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좀 잘 보시고 거기를 넘어서면 목표 가격은 12,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거기 넘어서지 못하면 청산. 만약에 내일 이제 음봉이 나와가지고 좀 받는 모습이 나오면 빠져나오는 가격대는 1,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 살펴보면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12,900원에 매수하셨고 6%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한 수익권에 또 계세요, 의원님. 예, 이 종목은 이제 1차적으로 1차 목표 가격을 넘어섰죠. 이제 그 가격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1차 가격 목표 가격 넘어선 이후에 매도 신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보면 고점 지금과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능하면 이 종목은 27,350원 요 전후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24,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만약에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면 나머지 물량은 목표 가격 3만 원을 놓고 아래쪽에 지지선 2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는 번호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1612 그리고 문자로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요. 네, 카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22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이 25%예요. 20%. 아, 네, 12만 2천 원이시면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고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7%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네. 그냥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 내일 또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 네. 어떻게 내일 결정해도 될까요?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다 그렇죠. 매수를 참 잘하셨고 카카오가 지금 현재 유행 경향에 맞게 이 플랫폼 관련 쪽으로 매수를 참 잘하셨고 시장이 어려울 때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좀 좋았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플랫폼 관련된 데다가 콘텐츠 관련된 이슈가 좀 엎어졌고 여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같은 자회사 이슈가 또 겹쳐졌고 그러면서 이제 좋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제 안 좋았던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180만 주 굉장히 차익 매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기간도 90만 주. 그러면서 개인이 이제 270만 주를 좀 받았던 이 부분은 상당히 오늘 좀 뼈아픕니다. 어제 이제 제가 카카오를 어제 절반 청산 사인을 들었고 오늘 전량 청산 사인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점을 찍을 때 절반 정도는 청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절반까지 다 청산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을 좀 받으면 이 종목이 물론 뭐 펀더멘탈이 아주 나빠지거나 하루아침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는 계속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이전에 매집했던 구간에서 액면 분할할 때 나왔던 그 거래량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손바뀜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카카오가 오늘 저점 있잖아요.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양봉을 만들면 그래도 좀 기간 조정으로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내일 만약에 오늘 저점이 이탈되면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 고점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은 중기적인 고점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고점이 형성되면 제가 봤을 때 하락할 수 있는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도 하락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요 하락까지 매수를 잘 하셨는데 고점 매도가 안 됐다라고 해서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일 일단 아침에 시초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청산하십시오. 아직까지 이익권이니까.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 그다음 내일 만약에 종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에 절반 청산을 하시고 내일 종가가 음봉으로 마감되면 나머지 절반도 종가에 다 청산을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일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절반은 보유를 하시면서 아마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나머지 청산했던 절반을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의 절반을 청산하고 내일 마지막 종가의 음봉이면 다 청산, 양봉이면 절반 물량만 가지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장 시작과 마감 잘 살펴보시면서요. 비중 줄이면서 대응하는 전략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케어레스요. 네, 케어랩수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900원이고요. 20%요. 1,900원이시면 언제 진입하셨나요? 한 10일쯤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은 조금 넘어섰고요. 지금 백신 여건 관련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아니,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넘겨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스 보고 샀다 그렇죠. 아유, 누가 사라 그래서 샀어요. 아, 그랬어요? 조금 네. 빨리 사셨어야 되는데 조금 사셨던 시기가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사그라들 수 있는 시기에 좀 들어왔을 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 백신 여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됐을 때는 5월달 초반이나 적어도 이제 4월 말 정도 요때 좀 한번 눌려질 때 사시는 게 좋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차지하고서라도 거기서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이분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당장 실질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칠 수 있는 가격이 이전에 4월 달에 형성했던 고점 가격에서 지금 보시면은 1,900원하고 11,500원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술적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요 구간에서 넘어왔을 때 팔았어야 되거든요. 1,900원에서 11,400원. 근데 1,900원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가격에 매수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엇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그 매도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았는데 이제 장대 연봉 하나 맞고 지금 다시 밀려서 내려오니까 매도를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일단은 지금 매도해서 내려오는 물량을 보면 완전하게 이제 매도 물량이 완전히 소화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지지선이 너무 멀어요. 9,070원까지 너무 먼데 일단 지지선 9,07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려오는 구간에서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초반까지, 그러니까 내일과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좀 나오면 본전이 안 오더라도 1,600원 정도 위에서부터 1,900원 요 본전 사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다 청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빠르게 청산을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이 이슈 테마를 그 백신 유권 테마를 가지고 진입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9,000원에 붙을 때 매수를 하고 11,000원에 붙을 때 매도한 전략이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래쪽에 지지선 9,070원 잡으시고 반등 주면 1,600원 넘어 서는 가격대부터 일단 청산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신 시기가 조금 아쉬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데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종목별 등락은 그렇게 상당히 오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여기서 뭐 포트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그렇게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분기점에서 이제 6월달 어느 정도 마감하는 시점이고 6월달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7월부터는 뭡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적 시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7월 초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실적과 수급이라는 이 가장 일반적인 두 부분이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가장 이슈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외국인 수급이 어느 쪽으로 지금 장중에 계속해서 저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어디냐 그 부분을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오로지 실적 기반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 어디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더해지는 종목 요걸 교집합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7, 8, 9월 달 주도주로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살펴보시면서 또 외국인 수급까지 확인하는 과정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 노란톡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슈닝이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저희 주유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